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일론 머스크에 대한 건데요. 단순히 뭐 괴짜 천재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학습 방식, 이걸 좀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.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죠. 머스크가 진짜 자기가 꽂힌 분야에는 완전 미친 듯이 몰입한다고 하잖아요. 뭐 소파에서 자면서 일하고 그랬다는 건 너무 유명하고요. 네, 그쵸. 근데 그게 그냥 뭐 엄청 열심히 했네 이걸 넘어서요.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. 그 샘 고슬링 교수 연구랑 연결이 되는데 성공한 기업가들 특징을 보니까 개방성은 되게 높은데 의외로 우호성은 좀 낮다는 결과가 있어요. 우호성이요? 그게 낫다고요? 그럼 뭐 주변 사람들이랑 잘 못 지내고 그래야 성공한다 뭐 이런 건가요? 좀 이상한데요. 아, 그게 꼭 그런 단순한 의미는 아니고요. 여기서 말하는 우호성은 뭐랄까 모든 사람한테 좀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욕구, 여기에 더 가까워요. 그러니까 남들 눈치 보고 비위 맞추느라 자기 목표에 집중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갈 길에 더 집중한다는 거죠. 아하. 사실 요즘 세상에 모든 사람한테 다 잘 보일 수는 없잖아요, 솔직히. 그렇죠. 너무 피곤하죠. 네.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어느 정도는 좀, 네, 그런 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하긴 그렇겠네요. 에너지를 딱 집중해야 하니까요. 근데 또 재미있는 게 머스크가 학교 다닐 때는 완전 모범생은 아니었다면서요. 뭐 아스퍼거 아니냐는 얘기도 듣고 공부 쪽으로는 별로였다는 평가도 있었다고요. 바로 그 지점이에요.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교육이랑 실제 학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. 좋은 성적 받고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이런 교육 시스템을 잘 따르는 거랑요.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막 배우는 능력, 그러니까 학습 기제가 뛰어난 거랑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. 아, 교육이랑 학습은 다른 거다. 네. 오히려 머스크처럼 정해진 트랙 밖에서 막 부딪히고 깨지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진짜 학습 기제가 막 발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. 뭐랄까 자전거 처음 배울 때 넘어지면서 배우는 것처럼요. 어떻게 사느냐가 이걸 결정하는 것 같아요. 아하, 그 학습 기제라는 게 중요한 거군요. 학교 공부랑은 또 다른 실제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얻는 힘. 두 가지로 나누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. 머스크처럼 자기한테 딱 맞는 일을 찾으면 완전 몰입하는 적합 유형, 피터, 이게 있고, 네, 그렇죠. 그리고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은 여기에 속할 것 같은데 개발 유형, 디벨로퍼라는 게 있죠. 이건 뭐냐면 어떤 일을 일단 시작해서 조금씩 수정하고 바꿔가면서 자신한테 맞춰가는 스타일이에요.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자기 길을 만들어가는 거죠. 야구 선수 비유가 딱인데요. 예를 들어 투수를 했는데 영 안 맞아요. 그러면 적합 유형은 아, 야구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아예 다른 일, 뭐 보험 세일즈 같은 걸 할 수 있지만 반골하는군요. 네. 근데 개발 유형은 포수도 해보고 외야수도 가보고 아니면 뭐 코치나 구단 직원 이렇게 야구라는 큰 틀 안에서 계속 다른 역할을 찾아본다는 거예요. 듣고 보니까 저도 약간 개발 유형 같아요. 막 이것저것 해보면서 맞춰가는. 그럴 수 있죠. 중요한 건 어느 유형이 더 낫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. 맞아요. 그게 중요한 거죠. 네. 어떤 유형이든 꾸역꾸역 해내는 거.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. 아, 그 표현 진짜 현실적이에요. 꾸역꾸역. 그리고 또 하나 미래를 보는 관점도 좀 생각해 볼 만해요. 그 댄 길버트 교수의 역사의 종말 착각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. 아, 네, 들어봤어요. 사람들이 보통 나는 과거에는 많이 변했지만 미래의 나는 지금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.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. 특히 나이가 들수록요. 좀 뜨끔한데요. 저도 약간 그런 생각? 네. 아무래도 가진 걸 지키고 싶으니까 변화를 좀 덜 예측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. 근데 머스크는 완전 반대잖아요. 계속해서 다음은 뭐지? 10년, 20년 뒤는 세상이 어떨까? 이걸 상상하고 거기에 그냥 뛰어드는 거죠. 그러네요. 진짜 끊임없이 미래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어릴 때 그 답답했던 아버지나 뭐 자기를 성장시킬 수 없다고 느꼈던 남아공을 박차고 나온 것처럼 어쩌면 그런 결핍이나 좀 부적응적인 환경이 오히려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엄청난 추진력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와, 결핍이 원동력이 된다. 이것도 참 생각해볼 문제네요. 이게 특히 지금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. 요즘 저출산 시대라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진짜 소중하잖아요. 근데 자꾸 막 정해진 엘리트 코스, 이거 하나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. 모든 아이들이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때로는 머스크처럼 좀 긍정적인 방황 같은 것도 허용해주고 다양한 길을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다 똑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으니까요. 네. 핵심은
내가 진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좀 찾아 나서고 또 사회가 그걸 좀 지지해주고 이게 중요한 거죠. 성공에는 정말 정해진 공식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. 오히려 뛰어난 학습 기제, 그리고 내가 적합 유형이든 개발 유형이든 상관없이 나만의 방식으로 꾸역꾸역 나아가는 그 끈기, 그렇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배우려는 그 유연함,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닌가 싶네요. 청취자님은 어떠세요? 스스로를 적합 유형과 개발 유형 중에 어디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면 뭐 정해진 교육 틀을 넘어서 청취자님만의 학습 기제는 어떻게 키워나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혹시 우리 안에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정말 미친 듯이 몰입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나 가능성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? 앞으로 한 10년 뒤에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그 변화 속에서 나는 어떤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싶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